안녕하세요. 소담한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극찬해주시는 제품이 바스크 치즈케이크예요. 직접 만들어서 드셔보시고는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고 엄지척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뿌듯한 반면에 생각 외로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실패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실패하는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윗면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가라앉지 않고 들떠있는 현상, 속이 크리미하지 않고 퍼슬퍼슬한 상태로 완성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든 재료들이 실온의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만 잘 섞어주면 문제없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영상에서 한 그대로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영상을 계기로 처음으로 접해봤고 공부해서 만들어봤던 제품이라서 이거는 꼼꼼하게 좀 파헤쳐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내 레시피에 뭐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시작했고요. 다른 바스크 치즈케이크 사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예전에 찾아봤을 땐 그냥 겉이 까맣고 속은 치즈케이크 색깔이다 라고만 생각해서 지나쳤던 것들이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좀 찾아보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바스크 치즈케이크 사진 속에서 속이 크리미하지 못하고 푸들푸들한 식감으로 완성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레시피들은 전부 제각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레시피의 문제는 아니라는 첫 번째 결론을 내려봤어요. 두 번째로 그럼 만드는 공정 속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꿔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구워봤는데요. 지난번에는 이 15cm짜리 원형 틀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12cm짜리 미니 케이크 틀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요즘 실내 온도가 낮아져서 실온에 오래 꺼내놓은 재료들도 재료의 온도가 너무 낮더라고요. 이게 원인인가 싶어서 재료들을 모두 22도에서 25도 사이로 모두 온도를 좀 올려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구워보기도 하고 그냥 냉장고에서 차가운 상태의 재료들을 써서 만들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 완전 멘붕이더라고요. 원래 잘 됐었는데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제가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진 건 날씨하고 틀의 크기 그것뿐인데 말이에요. 원래 잘 나왔던 게 왜 이러지? 하면서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의 라비냐의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어떤 질감으로 완성이 되어 있을까? 어떤 색감의 치즈케이크로 완성이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예전에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간과시하고 넘어갔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또 찾아봤어요. 근데 이 사진들을 보면서 갑자기 확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느낌이 팍 하고 오더라고요. 자, 이게 라비냐에서 판매하는 일명 원조 바스크 치즈케이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바스크 치즈케이크 색깔하고는 좀 다르죠. 원래 스페인의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진하게 구운 색을 내지 않고 겉에만 살짝 그을린 정도로만 색을 낸다고 해요. 그리고 굽는 오븐도 우리나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컨벡션 오븐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덕 아니면 데크 오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케이크의 단면도 수분감이 굉장히 많고 크리미하게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가정해봤는데요. 고온에서 짧게 구워내야 되는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너무 오래 구워서 속에서 머물고 있어야 되는 수분들이 모두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겉에 수분이 생기고 속은 퍼석퍼석한 질감으로 완성이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컨벡션 오븐에서 구운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강한 열풍으로 인해서 윗면이 먼저 수분을 빼앗겨서 말라버리고 속과 따로 분리돼서 들뜬 현상으로 완성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바스크 치즈케이크 영상에서는 15cm짜리 1호 틀로 240도 25분을 구웠었어요. 근데 이번에 테스트를 할 때는 12cm짜리 케이크 틀에다가 20분을 구웠는데요. 작아진 틀에 비해서 구워낸 시간이 다소 길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과정을 토대로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해봤는데요. 한꺼번에 2배로 반죽을 해서 한 개는 13분, 한 개는 20분을 구워서 비교를 해봤고요. 데크 오븐으로도 한번 구워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광파 오븐으로도 한번 구워봤어요.
자, 이렇게 4가지로 테스트한 바스크 치즈케이크 구워왔고요. 자르면서 단면을 체크해 봤는데 역시나 저의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이게 스메그 오븐, 그러니까 컨벡션 오븐에서 13분 구워낸 바스크 치즈케이크인데 속의 내용물을 보시면 굉장히 촉촉하고 크리미한 상태로 완성이 됐죠. 그리고 댓글로 많이들 이유를 물어봐 주셨던 윗면이 들뜨는 현상도 없죠.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20분을 구워낸 오버베이킹을 한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이렇게 크게 들뜸 현상도 나타나고 속의 질감을 보시면 크리미하다기보다는 부스러지고 계란찜 같은 그런 질감으로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문의해 주셨던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구워내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를 보실 수 있죠. 바스크 치즈 케이크는 정말 고온에서 겉만 살짝 태우듯이 그렇게 구워내는 거고요. 속은 열만 살짝 전달되는 거지 그렇게 완전히 익혀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베이킹을 하다 보면 이 안에 과하게 익어버린 재료들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고 질감들이 퍼실퍼실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익어서 수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크 자체가 좀 많이 푹 가운데가 꺼지는 현상도 보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반죽으로 똑같은 틀에 똑같은 오븐에다 구웠는데도 얼만큼 구워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발견했고요. 질감의 차이도 한번 제가 먹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를 때부터도 완전히 이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칼에 묻어나는 느낌이 크리미한 느낌이 아니라 부서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질감을 보셔도 칼로 잘랐더니 부서지는 느낌, 얘는 굉장히 크리미하죠. 제가 이거 알아내고 와 진짜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거였어. 이 질감을 눈으로만 봐도 알겠지만 한번 진짜 먹어보면서 평가를 좀 할게요. 포크가 들어갈 때도 정말 쑥 하고 들어가고 감동적이네요. 너무 맛있어. 정말 그냥 사르르 녹는 느낌?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익힐 필요가 없거든요, 재료들이. 근데 너무 많이 익은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수분감이 빠져서 포크가 들어갈 때도 조금 뻑뻑하고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 얘처럼 막 크리미한 그런 사르르 녹는 질감은 아닐지 몰라도 얘도 맛있어. 난 얘도 좋아. 어쨌건 많이들 문의하시는 그 부분은 덜 익히면 됩니다. 너무 오버베이킹 되지만 않게 해주시면 정말 완벽하게 구워내실 수 있어요. 난 얘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또 오래 구워서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금 더 스모키한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5cm 틀로 했을 때는 옆면의 색이 좀 진하게 났었잖아요. 그때는 25분을 구웠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색이 났던 거고 틀의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굽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옆면의 색이 많이 안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데크 오븐으로 구워낸 거예요. 데크 오븐은 생각보다 색이 많이 나지 않아서 5분을 더 추가해서 18분을 구워냈어요. 그래서 지금 속에 식감은 스메그 컨벡션 오븐으로 구운 것보다 조금 더 익었어요. 하지만 20분을 구워낸 것보다는 덜 익었죠. 데크 오븐은 풍으로 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면이나 윗면의 색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분리가 일어난 듯한 그런 질감을 볼 수가 있죠. 요거와 요거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은 좀 덜 났어도 굽는 시간이 5분이나 더 길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이 두 가지의 중간 정도의 질감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저는 데크 오븐보다 컨벡션 오븐으로 굽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움색이 좀 진하게 나고 스모키한 그 향이 입혀지는 게 다른 치즈케이크와 차별화되는 풍미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모키한 향이 확실히 좀 부족하긴 하네요. 스메그 압승입니다. 하지만 맛있어요. 질감도 오븐을 더 구워냈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 진짜 딱 중간 질감이에요. 맛있어요. 그만 먹어. 아니야. 그만 먹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구워봤는데 광파 오븐으로 구워낸 바스크 치즈케이크예요. 어떤 분이 광파 오븐을 쓸 때 맨 윗칸에다가 철판을 하나 대고 구우면 윗면의 색이 그렇게 확 나지 않는다 라는 팁을 주셔서 그렇게 구워봤어요. 근데 정말 윗면의 색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사실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스모키하게 구움색이 입혀져야지만 그 빛을 발휘하는 치즈케이크인데 오히려 윗면에 철판을 대버리니까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굽기에는 좀 걸맞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는 위에 철판을 대고 13분을 구웠는데 윗면에 색이 하나도 안 나서 또 다시 15분을 구웠어요. 그럼 총 28분을 구웠죠. 근데도 색이 하나도 안 나서 위에 철판을 빼고 5분을 더 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색을 일부러 더 냈고요. 대신에 보시면 지난번 제노아즈 오븐 테스트 할 때처럼 옆면의 색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일 오래 구웠는데도. 이거는 광파 오븐의 특성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그리고 이렇게 동굴처럼 위에 들뜸 현상이 일어나고야 말았고요. 광파 오븐의 특성이 원적외선의 열로 속까지 익혀주는 원리의 오븐이기 때문에 속을 먼저 막 익혀버리는 특성이 있어서인지 가장자리는 색이 안 났는데 윗면은 들뜨고 뭔가 저도 사실 이렇게 해석하기 힘든 그런 오븐이라서 우선 한번 먹어보고 제가 판단을 해볼게요. 윗면만 들뜬 것이 아니라 색은 거의 안 났는데 속의 질감은 스낵을 20분 구운 것보다도 더 심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엄청 나쁘지 않은데 옆면의 색이 너무 안 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 정도 굽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건 굉장히 크리미한 그런 식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막 최악의 점수를 줄 정도의 그런 질감이나 맛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광파 오븐밖에 없으신 분들은 광파 오븐으로도 구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위에 철판을 대시는 거예요. 한 15분을 구우시고 틀을 제거하시고 5분을 구우시면 이렇게 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모키한 향을 그때 집어넣어 주시면 겉면이 너무 시커멓게 되는 것을 조금 방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2cm 원형 틀의 경우입니다. 결론은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레시피 상관없이 고온에서 짧게 구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데크 오븐은 많이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데크보다는 컨벡션 오븐으로 좀 색을 진하게 내는 것이 저는 더 맛있었고요. 광파 오븐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100%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케이크라는 것도 제가 오늘 알아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크리미한 식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푸들푸들한 식감도 싫으시다면 가루를 넣고 하는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찾아봤을 때 가루가 들어있는 레시피도 분리가 일어난 듯한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케이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것도 역시나 가루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굽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 점을 인지하시고 취향 찾아서 본인에게 맛있는 굽기로 구워내시면 가장 좋은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기도 레어, 미디움 레어, 웰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다르게 구워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컨텐츠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바스크 치즈케이크 AS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이번에 엄청 고민하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고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정성스러운 댓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께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를 더 고민하게 하고 공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0년 조금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2021년 새해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